저 표준원가 계산 하기 싫죠. 그냥 하지 말까? 안 나올 것 같은데. 해요? 그래, 합격 비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 그 개발 공기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시공사라고 LH공사, SC공사랑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사나. 근데 거기서 근무를 어떻게 했냐면 저 딱 10년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딱 10년 동안 이렇게 근무했어요. 이 딱 세 번 부서 있었는데요.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5.5년. 5.5년을 여러분 광교 신도시 아세요? 수원에? 광교 신도시라고? 광교 신도시 그를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수용하고 토지 보상하는 거기 부서에 가서 5.5년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입사하면 이런 개발 사업하는 곳은 꼭 보상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꼭 이제 갔다 와야 돼. 근데 갔는데 너무 오래 있긴 했었는데 5.5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팀에서 본사에 가서 이제 기획처 기획팀에서 3.5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 제가 시험을 붙었어요. 이때 시험을 붙었는데 붙고 나서 당연히 저는 뭐 세무팀이라든지 회계팀이라든지 예산팀 이렇게 많으니까 재무처 쪽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인사팀이에요. 인사팀. 인사 담당. 이상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 이 관계에 있을 때 이 보상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보상을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거죠? 뭐 현물 출자, 양도, 수용의 경우도 우리가 양도잖아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뺏는 거예요. 사실은요. 땅 뺏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8년 자격농민 감면 있잖아요. 8년 자격 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일하는 애들이 다 한 직원이 한 60명 있는데 현장에 60명 있는데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 와가지고 물어보거나 상담해 주거나 하려면 8년 자격 감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조세특례제한법이 지금도 127개 조문인가? 하여튼 그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보통 이제 저 강의 들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 1순위로 좀 제끼는 게 있잖아. ABC 막 등급을 나눠주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런데 제가 동차 시험을 봤을 때 8년 자격 감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예수업을 들을 때 다 제낀다고 선생님들이 세법학 선생님들이 그거는 제일 먼저 안 나올 걸로 제꼈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그렇잖아. 이 시험이 남들이 맞추는 거 같이 맞춰도 붙는 거고 남들이 전혀 뭐 못 맞추는 문제인데 자기 혼자 맞췄다고 잘한 게 아니거든. 잘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잘한 건 아닌데 남들이 잘 못 쓸 때 저는 쓸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틀어서 나온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쓸 게 많이 있었어요. 실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썼는데 그게 도움이 됐죠. 그것 때문에 붙은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붙은 거 아니야. 커트라인보다 10점 이상 높았어요. 제 평균 점수는. 예. 근데 그런 말 중에 표준학과가 물론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죠. 점점 이제 많이 나왔고 올해도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12년도에도 나왔고 13년도에도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 하자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히 봐야 돼요. 자, 115페이지에 있는 기준 조업도의 선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변동 제조관자법과도 마찬가지고 고정 제조관자법과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제조관자법과의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눠줘서 예정 배부율을 정한 그 예정 배부율을 정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표준 가격 SP였잖아요. 근데 이 기준 조업도를 어떤 것으로 정할지 이 기준 조업도를 선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것 같다는 거고 뭐 내년에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가 조업도를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론적 조업도가 있고요. 자, 실제적 조업도가 있어요. 실제적 조업도라고도 하고요. 실제적 최대 조업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상 조업도가 있고 우리가 종합 예산 조업도가 있어요. 우리가 1차 시험 볼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교재에 참 있긴 하지만 슬쩍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보면 자, 이론적 조업도라는 건 뭐예요? 기계장치가 고장도 나지 않고 직원들이 휴식도 취하지 않고 최대로 풀로 가동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조업도 수준이 이론적 조업도죠. 우리가 실제적 최대 조업도는 기계가 중간중간 고장도 날 수 있어.
그리고 직원들은 휴식도 취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조업도 수준, 이거를 실질적 최대 조업도라고 한다고요. 자, 정상 조업도는요. 자, 이제 여기서는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상 조업도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더니만 사람들의 수요가 우리 물건 무조건 그냥 찍어내는 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 수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찍어낼 텐데 그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적인 수요가 바로 이 정상 조업도예요. 자, 종합 예산 조업도는요. 종합 예산이 뭐라 했어? 기업 전체의 1년의 예산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바라봤을 때 올해 1년 동안의 수요가 얼마큼 될지 그 측면에서 바라본 조업도 수준이 종합 예산 조업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측면이죠.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랑 공장 설비랑 이런 설비 수준 규모에서 바라본 조업도 수준이고, 요거는 설비 수준 안에서 그 안에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업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측면의 조업도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라고 나와요.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라고도 하고 교수님마다 항상 다르니까 수요의 하향 악순환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번. 자, 수요 측면의 조업도 수준인 정상적 조업도 또는 종합 예산 조업도를 활용하여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 및 판매 가격이 결정된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경쟁력이 상실되고 추가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다시 단위당 제조 원가 및 판매 가격이 상승하여 추가로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조업도를 뭐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이런 거로 바라봤을 때, 자, 이론적 조업도 수준이 만약에 10,000시간이라고 해요. 자, 어느 게 제일 큰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고장도 없고 휴식도 없을 때 10,000시간 우리가 기계를 돌릴 수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 실제적 최대 조업도 수준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낮아야겠죠? 그럼 이거는 한 9,000시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정상 조업도 수준은 어차피 요 실제적 최대 조업도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평균적인 수요량인데 수요량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공장을 가장 이상적으로 돌릴 때, 최대로 풀리 돌릴 때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정상 조업도보다는 큰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 수준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요게 낮은 게 일반적이야, 당연히. 그래서 이거 8,000시간이야. 자,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요것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근데 물론 3년에서 5년치의 우리가 수요량보다도 우리가 설비가 더 적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해서 일단 요것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수준 규모를 맞춰 놓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 최대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합 예산 조업도는요. 이 종합 예산 조업도는 1년치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에서 5년치 수요량이고 여기는 1년치 수요량이라고 하니까 어떤 게 더 높아요? 어떤 게 더 높은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뭐 한 7,000시간에서 한 뭐 9,000시간 이런 식으로 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평균을 내보면 8,000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000시간, 8,000시간, 9,000시간이야. 앞으로 수요가. 그러면 평균이니까 정상 조업도는 8,000시간이고 그리고 종합 예산 조업도는 첫 번째 연도는 7,000시간, 두 번째는 8,000시간, 세 번째는 9,000시간이겠죠. 그러면 종합 예산 조업도는 이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조업도 수준으로 나눠주면 이게 배부율이에요. 예정 배부율. 이 금액으로 배부한다고요.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실질적 최대 조업도랑 정상 조업도 수준만 볼게요. 이거를 이제 이 조업도 수준을 8,000시간으로 잡을 것이냐 또는 9,000시간으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 측면의 조업도인 정상 조업도 또는 종합 예산 조업도 이런 걸로 해서 8,000시간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000시간으로 잡는 것보다 8,000시간으로 잡으면 요 밑에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예정 배부율은 높아지겠죠. 정상 조업도를 우리가
기준 조업도로 잡게 되면 실질적 최대 조업도보다는 당연히 예정 배부율이 올라갈 거라고. 여기 9,000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8,000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요 밑에가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정 배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정 배부율이 올라가면 뭐예요? 이거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많아지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가요. 여러분,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이 제조 원가 우리가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죠? 그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감소해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우리 이거 뭐예요? 정상 조업도든 종합 예선 조업도든 수요를 우리가 집계해 봐가지고 통계 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저 정상 조업도 종합 예선 조업도인데 수요가 떨어지죠. 수요가 떨어지면 다시 이 8,000시간이 어떻게 돼요? 또 준다고요. 7,000시간으로 또 줄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또 올라가죠. 제조 원가가 또 올라가죠. 가격은 더 올라가요.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 그럼 더 안 팔려요. 그러면 수요가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죠? 예. 수요 감소의 악순환 또는 수요의 하향 악순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사용 자원 원가라든지 미사용 자원의 뭐 배분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안 한 부분이 보론하고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표준 종합 원가 계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뭐 길게 쓸 건 없고 간단하게라도 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교재에다가 실으려고 써놨는데 이상하게 나온 거 보니까 없어요. 예.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리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은 뭐예요? 표준 원가 계산에다가 종합원가 계산을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표준 종합원가 계산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이제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몇 개 곱하기 SQ 곱하기 SP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원가야. 앞에 직접 재료원가 이렇게 계산하고 직접 노무원가 앞에 실제 생산된 수량 곱하기 여기 뭐예요? 표준 뭐 시간 곱하기 임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표준원가예요. 근데 자, 똑같죠. 변동 제조관점원가도 고정 제조관점원가도. 근데 여기다가 뭘 적용하는 거죠? 여기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수준을 적어줘야 되는데 표준원가 계산에서 여기다가 뭐 적어주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에 완성품 환산량 적어주는 거죠. 네. 뭐냐면 여기 우리가 100개 만들 때 100개 만들면 한 개 만들 때마다 10kg 10원씩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재료원가가 100개 만들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보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원가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단순하게 완성된 수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원가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표준원가에서 바라본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야.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다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을 자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해요?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로 나눠서 여기 수량을 이제 다 집계를 해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여기다가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집어넣어서 단기 투입된 원가 얼마 여기 단기 투입된 원가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각각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해낸 다음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다가 이거 계산 안 하고 이걸 생략하고 뭐예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표준
원가를 적용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 측면에서 바라보면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죠. 이 표준 원가는 뭐예요? 저기서 SQ 곱하기 SP를 그냥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로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게 종합원가 계산에서 바라보면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죠. 똑같은 거야. 양쪽이 똑같은 건데 어느 쪽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접근하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제가 요거를 완성, 기초, 착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거 뭐예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는 거죠.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겁니다. 표준 종합원가 계산은. 알고 계시죠? 아, 모르는 눈치야. 표준 종합원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는 완성품 환산량, 단기 완성품 환산량 5. 요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냐? 여기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잖아, 무조건. 여러분, 여기 지금 표준 설정해 놓은 거 있죠? 표준 SQ, SP. 이게 10kg, 10원. 이거 설정했잖아요. 이 설정해 놓은 게 이게 뭐예요? 단기의 표준이에요, 단기. 회사는 매년 표준 원가에 저 표준 수량과 표준 가격을 다시 설정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임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직접 노무 원가에 요 임률. 시간당 얼마씩 줘야 되는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재료 가격이라는 것도 매년 다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거야. 작년의 표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없다고요. 항상 단기의 표준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단기의 표준을 새롭게 설정하니까 은연 중에 여기 지금 단기의 표준을 새롭게 설정하니까 여기 완성품 환산량도 선입선출법을 통해 가지고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고요. 요 SQ와 SP가 전부 다 단기의 표준 원가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것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해라라고,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하라라는 표현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우리 CPA 시험에서는 그런 표현 없어. 표현 없는데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인데 나올 것 같지 않죠? 예, 최근에 좀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려운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 이제 119페이지에 있는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 조정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가능성 별로 없는데, 우리 항상 불안하니까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되게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게 직접 재료원가의 가격 차이 조정이에요. 그래도 일단 되게 좀 이해는 해두시고, 혹시나 이게 문제를 이거를 풀어보고, 문제 되게 계산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거 계산 문제 만들면.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만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자료를 한번 볼게요. 119페이지. 자, 표준원가 계산자도 채택하고 있고요. 원재료 및 표준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표준 수량은 4kg, 표준 가격 25원에서 표준 원가가 100원인데, 자, 단기에 기준 조업도는 12,000개고 실제 생산량은 9,800개예요. 그리고 단기의 원재료 실제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23원이었으며 46,000kg을 구입해서 41,160kg을 사용했대요. 자, 우리가 여기 분기하는 것도 연습해 볼 겸 해서 이거 내용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보면 자, 회사가 처음에 구입 시점에 분리할 경우에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리할 수도 있고 사용 시점에 분리할 수도 있잖아. 직접 재료 원가만. 그래서 구입 시점에 분리할 경우에 어떻게 차이 분석하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 구입 시점에 분리하다 보니까 회사가 구입한 수량 46,000kg에 대해서 자, 여기 46,000kg 샀고요. 얼마에 샀어요? 단위당 23원에 샀어요. 근데 46,000kg 살 때 우리는 표준 가격으로 설정한 가격은 25원이에요. 그래서 여긴 25원이라고.
그죠? 이 오른쪽은 쓸 수가 없죠. 지금 이거는 구입량이기 때문에 구입량을 가지고는 우리가 능률 차이는 분석할 수 없어요. 가격 차이만 분석하는 거죠. 자,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 금액이 105만 8천 원 그리고 곱하면 11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가격 차이가 9만 2천 원 유리. 자, 그리고 사용량은 이 중에서 46,000kg 샀는데 41,160kg, 41160을 우리가 사용했어요. 사용한 거 밑에다 적죠? 41160kg을 썼고 요거는 25원. 여기는 우리가 생산한 수량이 실제 생산량이 9,800개고 9,800개. 우리가 표준 투입되는 것이 4kg이라고 했어요. 4kg. 그리고 요거는 킬로그램당 25원에 사올 거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고 요거 계산해 보면 금액이 102만 9천 원. 여기는 오른쪽은 98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능률 차이인데 능률 차이 금액이 4만 9천 원 분리해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요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 회계 처리 한번. 자, 회계 처리하는 거 보면, 자, 옆에다 할게요, 바로. 자, 맨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구입 시점에 보면 지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5만 8천 원이 이 46,000kg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현금 또는 매입 채무 나간 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갔어요? 매입 채무라고 하면 외상으로 샀다고 한다면 매입 채무로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105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왼쪽에다가 차변에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를 쓸 때 얼마를 써야 되냐고요? 원재료는 115만 원을 쓰는 겁니다. 보면 여기 115만 원. 자, 왜 115만 원을 씁니까? 여러분, 구입했을 시점에 가격 차이에서 9만 2천 원을 분리시켰어요. 이를. 이 9만 2천 원은 어디에 써져요? 자, 여기 9만 2천 원이 여기 써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차대변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구입 가격은 115만 원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가격 차이가 지금 유리한 차이죠. 유리한 차이는 우리가 분기할 때 수익처럼 생각해서 대변에 적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불리한 차이는 우리가 차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비용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입 시점에 분리가 되고요. 사용 시점에는요. 사용 시점에는 이제 재료를 얼마큼 썼습니까? 재료를 1029000만큼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용 시점 가보면 1029만큼 재료를 사용했고요. 자, 여러분 이 뭐예요? 98만 원이 이게 이거 말씀해 주시지? 자, SQ 곱하기 SP 이 98만 원이 뭐예요? 이게 배부액이잖아. 제공품 계정에 이만큼 넣어준다고요. 제공품 계정에 넣어주는 금액이 바로 98만 원이야. 그러면 차변에 여기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98만 원. 그리고 4만 9천 원에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했는데 불리한 능률 차이는 우리가 차변에 적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능률 차이 4만 9천 원. 자, 여기서 회계 처리 왜 한 겁니까? 알고 싶은 부분은요, 이거예요. 자, 구입 시점에 분리했더니만 우리가 원재료를 얼마라고 계산? 115만 원이라고 썼어요. 이 115만 원 뭐예요? AQ 곱하기 SP라는 거죠. AQ 곱하기 SP. 그리고 없애주는 것도 똑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AQ 곱하기 SP.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뭔가 뭐예요? 표준원가를 적용한 우리가 금액으로 원재료 계정도
정리가 그러니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사라질 때도 이렇게 AQ 곱하기 SP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용 시점에 분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사용 시점에 분리해 보면 자, 두 번째가 위에서 이제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 분리할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용 시점에 분리하면 여러분 저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인데 보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잖아. 요거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1029 여기가 그리고 저기는 98만 원.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만 다시 계산해 보면 되는데 뭐예요? 41160을 23원으로 그렇죠? 41,160kg을 우리가 23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서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946,680원 946680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인데 가격 차이 금액은 82320 유리. 자, 능률 차이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49,000원. 그렇죠? 능률 차이는 사용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고. 49,000원. 49,000원 분리. 자, 요거는 분계를 요 밑에다 바로 써볼게요. 분계 써보면 이거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구입 시점에는 잘 보세요. 구입 시점에 분계할 때 지금 이거는 사용액만 가지고 우리가 원가 차이를 분석한 거예요. 구입 시점에는 우리가 무슨 가격 차이라든지 능률 차이 같은 거 분석을 안 했어요. 분리 안 했으니까 구입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그냥 구입했잖아. 105만 8천 원. 105만 8천 원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기가 돼? 매입 채무가 105만 8천 원. 그리고 원재료가 105만 8천 원. 이렇게 집계된다고요.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원재료 이제 없애줘야 되죠. 원재료 없애주는데 원재료 없애주면서 제공품 계정에 얼마 보내줘요? 자, 제공품 계정에 보내주는 금액이 98만 원이에요. 98만 원 보내주고 원재료는 얼마큼 없어져요? 946680만큼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 차이 유리한 차이가 82,320원. 가격 차이 82320. 그리고 우리가 능률 차이 49,000원 분리하게. 자,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지점은 이거라고요. 자, 이렇게 사용 시점에 우리가 가격 차이, 능률 차이 분리해가지고 분계해 보니까 구입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뭐로 정리가 돼 있어요? 실제 가격 AQ 곱하기 AP. 없어질 때도 AQ 곱하기 AP.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지점을 요거를 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원가 요소 기준법,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일 때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구입 시점에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원재료가 이렇게 표준 가격으로 돼 있고 사용 시점에 분리하게 되면 실제 가격으로 돼 있어요. 실제 가격으로 원재료가. 근데 이거 지워도 되나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가 원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 또는 원가 요소 기준법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속에 있는 이 직접 재료원가 배부된 금액이죠. 직접 재료원가 배부된 금액 바라보고선 어떻게 해요? 요 가격 차이와 이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여기다가 직접 재료원가 금액 비율대로 안 보내주는 거잖아. 나눠주는 게 원가 요소 우리가 비례 배분법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렇게 사용 시점에 분리했을 때는요. 원재료는 실제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원재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부된 금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분된 금액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원가 차이를 조정해 준다는 것은 원래가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에 비례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인데 지금 원재료는 워낙에 실제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사용 시점에 분리하면 그냥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요?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와 뭐예요? 능률 차이 그냥 합쳐버려요. 합친 다음에 여기 있는 직접 재료 원가 금액 비율대로 그냥 안 보내주면 돼. 만약에 우리가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발생된 금액이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이고 배분을 적게 했다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불리한 차이 발생했으면 더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발생된 금액이 더 작은 거니까 빼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 지금이에요. 구입 시점에 분리했을 때. 자, 구입 시점에 분리하면요. 원재료가 AQ 곱하기 SP로 구입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만큼도 AQ 곱하기 SP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이 기말 원재료도 뭐로 돼 있을 거예요? 기말 원재료. 기말 원재료도 당연히 AQ 곱하기 SP 표준 가격으로 기말 원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 원재료 금액은 뭐예요? 가격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금액이야. SP로 우리가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이제 배분해 줄 건데 이제 배분해 줄 때는 뭐에도 배분해 줘야 된다고. 옆으로 좀 더 써야겠다.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만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전부 다 배분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보면 보세요. 원재료 얼마로 돼 있어요? AQ 곱하기 SP로 돼 있어요. 제공품 뭐로 돼 있습니까? 여기 다 배분된 금액이니까 SQ 곱하기 SP야. 여기도 SQ 곱하기 SP로 돼 있어. 여기도 SQ 곱하기 SP로 돼 있어요. 다 SQ 곱하기 SP로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 원래 가격 차이를 조정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를 조정해 주면 여러분 보세요. 이 SP가 이제 AP가 되는 거예요. 자 가격 차이를 조정해 주면 SP가 AP가 돼요. SP가 AP가 돼요. 자 SP가 AP가 됩니다. 그렇죠? AP가 되는데 자 이것들을 AP로 다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를 배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SQ가 이제 SQ가 AQ가 되는 거죠. SQ가 AQ가 돼요. SQ가 AQ가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가 원재료에도 있다는 거야. 원재료에도 있기 때문에 SP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AP로 바꿔주기 위해서 가격 차이 배분해 줄 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아니라 원재료에도 우리가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원재료에도 기말 원재료 가격 차이 있으니까. 근데 더 복잡한 것은 뭐예요? 여기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에도 배분해 줘야 된대요.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에도 배분해 줘야 된대요. 가격 차이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라는 것은 자, AQ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SQ야. 근데 요거를 어떤 것을 픽스 시켜놓고선 요 AQ와 SQ의 차이를 분석한 겁니까? 요게 SP를 픽스 시켜놓고 AQ와 SQ의 차이를 분석한 거예요. 뭐냐면 자 능률 차이라는 게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야. 여기서 요걸 뺀 게 능률 차이예요. 그러면 AQ 곱하기 SP에서 SQ 곱하기 SP를 뺐어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Q 빼기 SQ 곱하기 SP라고요. 자 뭐냐면 능률 차이를 분석했어요. 능률 차이는 우리가 표준 수량 정한 거랑 실제 수량과의 차이예요. 근데 표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인데 그때 그걸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뭘로? 우리 SP로 분석한 거예요. SP로. 그렇죠? SP로 분석했으니까 여기도 SP로 돼 있단 말이야. SP로. 근데 여러분 자 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까지는 딴 분들 설명 안 하던데. 자, 근데 이제 가격 차이를 조정해서 SP를 다 AP로 바꿔주고 나서 이 능률 차이를 바꿔주려고 할 때 능률 차이를 이제 SQ를 AQ로 바꿔주려고 할 때 이 능률 차이가 AQ 마이너스 SQ 요거를 곱하기 SP라고요. 근데 지금 능률 차이는 지금 SP를 기준으로 한 능률 차이야. 근데 얘들은 벌써 SP를 다 AP로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능률 차이 배분은 SP를 기준으로 한 능률 차이를 배분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좀 더 어려지고 있어. 그래서 가격 차이를 배분할 때 이 SP를 뭐예요? AP로 바꿔줘. 그래서 능률 차이에도 마치 단계 배분법처럼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할 때 단계 배분법 하는 것처럼 가격 차이를 능률 차이에도 배분해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률 차이가 만약에 불리한 차이가 났어. 가격 차이도 불리한 차이가 났어. 그럼 불리한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렇게 되면 여기가 AP로 바뀌죠. 그럼 AP로 바뀌면 이 AP로 바뀐 능률 차이를 요거예요. 제공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배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해되세요? 예, 이해 안 해도 돼. 이해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혹시 어려우면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드린 거야. 최대한. 워낙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되려나? 아니면 더 이해가 안 되려나? 우리 이런 것도 공부했었잖아. 옛날에 보면 보세요.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량이에요. 수량인데 우리가 이 지점이 AP고요. 이 지점이 SP야. 표준이야. 이 지점이 AQ고 이 지점이 SQ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 구입 가격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표준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이만큼이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격 차이를 먼저 분석하잖아.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의 차이가 사실은 직접 재료원가의 총 차이예요. 실제와 표준의 총 차이. 근데 어떻게 먼저 분석합니까? 항상 우리가 AQ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AP를 SP로 바꿔주면서 가격 차이를 분석하죠. 그거는 AQ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격 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정된 거야. 벌써 여기 왔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예요? SP로 고정시켜 놓고 AQ를 SQ로 줄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능률 차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반대로 먼저 요 AQ에서 SQ로 가는 능률 차이를 먼저 분석하면 이만큼이 능률 차이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결합 차이라고 하죠.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지? 여기 가격 차이라고 말할 때 이게 전부 다 가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는 능률 차이라고요. 그 능률 차이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야. 그 다음에 그 능률 차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분석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제공품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만 SQ를 AQ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총원가에서는 총원가 기준법도 있어요. 총원가 기준법은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거 안 합니다. 능률 차이 안 하고요. 그냥 총원가 기준법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만 나눠줘요.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귀찮아요. 그거. 그렇게 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지금 SQ 곱하기 SP 쓴 건 다 직접 재료원가야. 직접 재료원가 배분된 금액인데 총원가 기준법에서는 직접 재료원가만 별도로 분리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합친 금액 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계산도 잘 안 돼. 계산해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총원가 기준법에서는 그냥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만 우리가 가격 차이를 배분해 주고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만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봐 쓸데없는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근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이 이거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고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됐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딱 한 문제만 일단 풀고 쉬어볼게요. 121페이지에 있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좀 지울게요, 저.
이게 혹시 복습 동영상도 제공되나요? 이 강의도 똑같이요? 예.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은 빨리 쓰고 빨리 지우고 글씨도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워서 혹시나 나중에 넘어간 부분들은 복습 동영상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자, 121페이지에 있는 원가 차이 분석 회계 처리 요거 CTA 99년도 문제. 가장 기본 문제죠. 자, 보면 표준 원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국세가 설정한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의 표준 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자, 직접 재료 원가 5kg. 제품 한 개당 5kg이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이게 SQ죠. 그리고 3원. 이거는 SP죠. SP. 그래서 15원. 이거는 표준 원가인 거죠. 직접 노무 원가 8시간이 들어가고 단위당 4원. 그래서 32원. 그렇죠?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 계속 월초에 2,000kg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중에 2만 kg을 6만 5천 원에 구입해서 그중에 18,000kg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실제 발생액이겠죠. 이게 10만 5천 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시간이겠죠. 당연히 표현이 실제 시간 같아요. 2만 3천 시간. 그리고 당월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실제겠죠. 120만 원인데 이 중에 60%는 변동 제조간접원가이고 실제 기계 시간은 2만 6천 시간이고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기계 시간당으로 배부하네요. 24원씩 배부해요. 그리고 제품 한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은 10시간이고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월 기준 조업도는 2,400개이며 당월 생산량은 2,500개이다. 자, 여기서 벌써 이제 자료를 그냥 한 번에 무지막지하게 막 때려 부은 거예요. 때려 부어서 자료를 줬는데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해서 우리가 SQ와 SP의 자료를 다 줬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그래서 자, 직접 재료원가로 보면 뭐예요? 5kg이고 3원이에요.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로 보면 8 노동시간이고 8시간. 그리고 금액은 단위당 4원이에요. 자, 여러분. 변동 제조간접원가는요. 지금 10시간이 표준 기계 시간이라고 했고요. 10시간. 이건 기계 시간이야, 근데. 노무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배부율은요. 배부율은 기계 시간당 24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고정은요. 자, 고정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물음 전에 제조간접원가의 표준 원가 배부율은 기계 시간당 45원이래요. 표준 원가 배부율이 제조간접원가 전체의 배부율이 45원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변동 원가의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율은 24원이니까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율은 21원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21원. 그렇죠? 그리고 자, 변동 제조간접원가나 고정 제조간접원가나 기계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어요. 여기 표준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표준 기계 시간 10시간이면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표준 기계 시간도 무조건 10시간인 거야. 제품 하나 만드는데 기계 시간 10시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정 제조간접원가랑 달라지나? 똑같이 기계 시간 10시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0시간 24원, 10시간 21원 다 정리한 거고요. 표준 원가 자료를.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당월에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이 중간쯤에 보면 총 1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60%는 변동 제조간접원가래. 그러면 실제 발생한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120만 원에 60% 얼마예요? 72만 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48인가? 그러면 38인가? 암산도 잘 안 되고 48만 원. 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좀 정리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자, 문제 보면 1번이 자, 직접 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원가 차이를 계산하고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의 분기를 하시오 했어요. 자, 첫 번째 물음 1번. 자, 직접 재료원가 구입 시점에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분리해 보래요. 그러면 AQ 곱하기 AP 그리고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인데 보면 우리가 구입한 양은 몇 킬로그램 했죠? 2만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만 킬로그램이고 우리가 2만 킬로그램 실제 구입했을 때의 구입 가격은 나와 있나요? 지금 2만 킬로그램을 실제 구입한 가격은 문제에서 지금 6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6만 5천 원. 이게 6만 5천 원.
그리고 자, 2만 킬로그램이니까 요거 우리가 표준 설정해 놓은 곳이 저쪽에 보니까 킬로그램당 3원이에요. 3원.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6만 원. 그래서 구입 가격 차이는 5,000원 더 발생했으니까 5,000원 우리가 불리하게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액을 가지고 능률 차이를 구분할 건데 요 능률 차이는 18,000kg을 썼고 우리가 3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54,000원이고 우리가 실제 생산량이 2,500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량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5kg 곱하기 3원.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37,500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능률 차이인데 이 능률 차이는 16,500원 분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제 발생이 65,000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 꼭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필요가 있으면 계산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개하면 되죠. 분개하라고 했어요. 분개 옆으로 해볼게요. 분개 옆에다 하면 이거는 사용 시점만 분개라고 했나요? 자,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입 시점에는 뭐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야. 빨리 할게요. 매입 채무. 얼마예요? 65,000원이 생기고요. 그렇죠? 자, 원재료는요. 6만 원이라고 기록한다고요. 원재료는. 원재료는 6만 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입 가격 차이가 5,000원 불리하니까 불리한 차이는 차변에다가 그래서 가격 차이 5,000원 불리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용 시점에는요. 자, 원재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원재료가 없어지고 원재료가 없어진 금액은 우리가 54,000원이에요. 사용했죠. 54,000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품으로 보내주는 금액은 37,500원. 이렇게 비틀어. 그리고 우리가 능률 차이가 16,500원 불리하게 발생했으니까 여기다가 능률 차이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원가 차이를 계산하고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 분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물음 2번에서 이거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저 좀 다시 쓰기가 그러니까 저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쓰면 뭐예요? 18,000kg을 자, 얼마에 사온 거예요? 얼마에 사왔는지 지금 여기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5,000원을 2만 킬로그램 이제 필요하니까 나눠 보면 3.25원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3.25원. 곱해 보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8,5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사용 시점에 불리한 가격 차이인데 4,500원 분리. 자, 마지막으로 연습해 보면 자, 이렇게 사용 시점에 분리했을 때 분기는 어떻게 돼요? 자, 구입했을 때는 저 65,000원 실제로 지급한 돈이 매입 채무면서 바로 원재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재료 65,000원이라고. 근데 사용했을 때는 58,500원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원재료가 58,500원 없애주면서 제공품으로 보내준 금액은 37,500원이죠. 그러면서 가격 차이가 4,500원 불리하니까 4,500원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능률 차이도 불리하니까 비용처럼 생각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16,500원. 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자, 물음 3번 이제 직접 노무원가 원가 차이를 계산하고 사용 시점에 분개를 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자, 직접 노무원가 다시 써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자, 직접 노무원가를 보면 직접 노무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죠. 실제 발생액이 문제에서 보면 105,000원이에요. 여기 105,000원, 실제 발생액은 105,000원. 자, 위에는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분석하겠지만 지금 일단 비워놓고요. 실제 기계 시간이 23,000시간이라고 했어요. 23,000시간. 그리고 우리가 표준은요. 표준은 여기 정해놨죠. 4원이에요. 4원. 곱하기 4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생산량은 2,500개예요. 그리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시간은 논부 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리고 4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 보면 금액이 92,000원. 그리고 여기는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률 차이 또는 가격 차이라고 하는데 13,000원 분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000원 불리한 상황 발생하겠죠. 자, 분계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분계할 수 있을 거예요. 분계는 자, 10만 5천 원만큼 논문가를 없애주면서 제공품 계정으로는 8만 원이 가고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률 차이, 능률 차이 전부 다 차변에 집계될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물음 4번 한번 가볼게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원가 차이를 계산하고 사용 시점에 분기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실제 발생액을 미리 구해냈어요. 여기서 변동 제조 원가 실제 발생액은 72만 원이라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계산을 해놨잖아. 이 밑에다가 바로 적으면 문제 실제 발생액은 72만 원이고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표준 기계 시간 10시간 그리고 기계 시간당 24원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이 SQ 쪽을 정리해 보면 2,500개고 그렇죠? 곱하기 10시간 그리고 곱하기 24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 기계 시간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실제 기계 시간이 26,000시간이에요. 26,000시간 곱하기 우리가 24원 해서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여기가 62만 4천원 그리고 여기가 60만 원 나온대요. 요거 가지고 여기가 소비 차이, 여기가 능률 차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원가 차이를 계산하고 사용 시점에 분계를 하라고 했어요.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 48만 원이에요. 48만 원. 근데 이거는 배부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실제 예산, 고정 예산이죠. 그리고 배부. 자, 실제 발생된 금액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해 본 게 4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2,500개를 생산했는데 요 배부액은 그러면 2,500개를 생산했으니까 곱하기 10시간이고 배부액은 배부율은 21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는 기준 조업도로 2,400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400개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21원 해서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50만 4천 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 풀고 나면요. 꼭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항상 10시간 곱하기 21원 10시간 곱하기 21원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는 항상 2,400개와 2,500개 요 생산량의 차이라는 것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 안 썼네. 자, 요거 뭐 분계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